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다뤄보았던 전문적 관료제를 이제 민츠버그 관점에서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관료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바로 오웬스의 관점에서 이제 이중적 조직의 특성을 묻고 있는 건지, 이렇게 아니면 민츠버그의 관점에서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을 묻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을 그냥 나는 전문적 관료제는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 써가지고 이것만 써주셨으니까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오웬스의 관점인지 민츠버그의 관점인지를 구별하셔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민츠버그는 전문적 관료제의 특성을 알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직 형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조직 형태. 민츠버그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부분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커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전략 경영층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뭐 지원 스텝이 커진다든지 기술 전문가 부분이 커진다든지 조직마다 어떠한 부분이 크고 작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조직은 이 5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크고 작냐에 따라서 뭐 기계적 관료 구조, 혹은 전문적 관료 구조, 사업 부재 구조, 뭐 혹은 임시 특별 구조, 단순 구조, 뭐 이렇게 우리가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 구조, 뭐 기계적 관료 구조의 구조부터 해가지고 모든 5가지의 민츠버그 관료제 그 조직의 유형 특성을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물론 행정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임용과 관련돼서 부분을 지금 관련해서 나올 부분을 주의 깊게 본다면 민츠버그가 주장한 5가지의 그 조직 특성 형태 중에서 전문적 관료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전문적 관료제를 알려면 조직 형태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그냥 전문적 관료제, 민츠버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아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어쨌든 민츠버그는 이 5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모든 조직은. 전략 경영층은 뭐냐면 조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관리를 경영해 나가는 최상의 계층, 지시를 내리는 계층이겠죠. 어떠한 조직이든지 그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계층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경영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전문가가 또 있어요. 조직은 기술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핵심층의 이 핵심 운영층이라고 해가지고 막 중요한 사람처럼 모이는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그냥 이제 그 조직에서 또 구성원이라 보면 됩니다. 뭐 기업으로 치면 노동자라고 보면 되고, 아니면 학교로 치면 교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을 담당해 나가는 사람들.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은 평교사지 않습니까? 교사들. 혹은 물건에서는 실제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분들. 뭐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 행위를 해나가는 운영층들이야 실제로 행위를 해나가는 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술 전문가들은 뭐냐면 그 핵심 운영층들을 통제 목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내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을 연구하는 부분으로, 뭐 통제 목적, 설계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 과업 과정과 산출물 표준화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낼 결과물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핵심 운영층을 잘 통제해 나가서 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들이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을 내린 거죠. 전략 경영층을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지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까, 이거를 주로 담당하는 계층이고요. 지원 스텝은 뭐냐면 도와주는 분야예요. 조직의 기본 과업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하는 부서. 그래서 조직 과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뭔지 살펴보는 거예요. 뭐 전략 경영층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간 관리층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핵심 운영층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조직 운영하면서. 그러면 지원 스텝은 항상 그 유사시에 잘 관찰을 하다가 핵심 운영층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을 나가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결하는 뭔가 역할을 해주는 게 지원 스텝입니다. 핵심 운영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곳이고, 중간 관리층은 이 핵심 운영 부분과 전략 부분을 연결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속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죠. 이것 중에서 전문적 관료제는 민츠버그가 제시했을 때 전문적 관료제는 뭐는 커지고 뭐는 작아질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민츠버그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지원 스태프는 커지고 기술 아까 전문가들의 속성은 약화되는, 이게
바로 전문적 관료제 특성이다. 왜냐하면 핵심 운영층이 교사분들이거든요. 교사분들이 알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통제해 나가니까 굳이 기술 전문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기술 전문가들의 어떠한 역할과 통제의 범위는 약해지면서 핵심 운영층이 이 기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단 지원 스태프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 관료제. 왜냐하면 핵심 운영층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갈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걸 지원 스태프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는 뭐 최고 경영층이나 중간 관리층 이거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비슷비슷한데 핵심 운영층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니까 기술 전문가들 여기 보시면 기술 전문가들의 역할은 감소되고 그 핵심 운영층들의 자율성을 이제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스태프들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민츠버그는 전문적 관료제라고 본 거죠.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오웬스가 제시한 전문적 관료제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의 관점에 따라서 특성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오웬의 관점에서 서술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큰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거죠. 물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민츠버그의 관점을 물어보는 건지 오웬스의 관점을 물어보는 건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는 오웬스의 이중조직 그 관점이 더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민츠버그도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또 우리 이 조직 형태를 5가지로 이게 유형화시킨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봐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의 속성에 따르면 지원 스태프들의 역량을 커지고 기술 전문가들의 속성은 약해지면서 핵심 운영층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저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조직을 의미하고 결국 학교도 이와 같이 핵심 운영층은 교사가 됨으로써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자기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시면.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는 표준화하기 힘든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조직을 특성이다. 즉 일 같은 것들을 표준화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 하는 역할도 보면 이것들을 다 표준화시켜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배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조직의 특성을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의 표준화가 어려운 만큼 기술 구조의 조직이 적다. 이 표준화가 어려우니까 기술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게 표준화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뭐 산출물이나 어떤 그 업무의 과정 같은 표준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역할이 적어지겠죠. 단 개인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키고 지원하는 스태프 조직은 커진다. 이 지원 스태프들은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커진다. 이런 속성을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에 따라서 특성은 몇 가지가 있냐? 크게 3가지로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첫 번째, 분권화와 표준화를 동시에 혼용한다. 분권화는 뭐냐면 나누어진 걸 인정하면서도 일부 표준화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진 분권화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부분 지켜야 되는 표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사가 조직의 기본 요소가 되므로 이들의 전문화가 중요한 핵심 과정이 된다. 이 교사들이 이제 핵심 운영층이 되겠죠. 이 전문적 관료제에 따르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술과 지식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규정하는 기술의 표준화를 조정 기제로 사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딱 2가지가 있어요. 작업의 표준화랑 기술의 표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 안에서는 작업의 표준화는 지향하고 그 기술의 표준화를 지향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 표준화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뭔가 그 과제를 이제 어떻게 해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일을 해라. 그걸 표준화라고 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표준화예요. 그 결과의 산출물의 표준화는 우리가 결국 만들어야 될 목적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결과의 표준화예요. 근데 과정의 표준화 자체 안에도 뭐가 있냐면 기술의 표준화랑 작업의 표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작업의 죄송합니다. 지향입니다. 여기 작업의 표준화는 약화시키고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을 조정 기제로 삼아야 된다. 즉 기술의 표준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일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서 통제하는 작업의 표준화는 지향하고,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교사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작업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표준화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가 교사들에게 이런 일을 다 세분화시켜서 이러 가르쳐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작업의 표준화는 지향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가 교수 학습을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지식과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때는 이러한 기술을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뭐 이해도가 그 국어 교사로서 뭔가 글 읽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이런 기술을 쓰고, 이런 것들은 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일 때는 이러한 기술들을 한번 써봐라, 그런 것들을 표준화시킨다는 거예요. 단 이 모든 절차들, 이 학생들에게 이걸 써서 이렇게 해라까지 하는 작업의 표준화는 지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작업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이 기술의 표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조정 기제로 삼아서 그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너네가 이 작업 활동을 하면서 쓰는 지식과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 하는 기술의 표준화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표준화를 조정하는 기제로 삼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는 지식과 전문 기술에 대한 권위, 토대로 한 권위다. 그래서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전문적 관료제는 어떤 권위를 바탕으로 하냐? 권위는 마땅히 그것을 믿게끔 만든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 어디서 권위가 나오냐 보면, 직위와 부서의 권위에 의존하는 관료제와 달리 전문적 관료제는 지식과 전문 기술을 토대로 권위가 구축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료제는 어떠한 직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권위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냐 교감 선생님이냐, 안 그러면 뭐 여러분들 기업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맡은 역할을 하고 있냐, 어떤 부서에 있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진다면, 이 전문적 관료제는 달라요. 느슨하게 다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통제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권위가 있겠지만 우리 그거에 따라서 권위가 결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조직 안에서 이제 권위를 발휘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직위와 부서에 따라서 권위가 나오는 것보다는 전문적 관료제는 얼만큼 그 지식을 알고 있고 얼만큼 그거에 대해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식과 전문 기술을 토대로 하는 권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는 분권화와 표준화를 동시에 혼용되고, 표준화는 주로 작업의 표준화는 지향하고 기술의 표준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위라고 하는 거는 그 직위 부서와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문 기술을 토대로 권위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전문적 관료제적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완 조직과 수평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관료제 특성을 가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문가들은 자신의 동료들과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이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계화가 낮고 수평적이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작업 기준을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전문적 관료제는 이 학교라고 하는 거는 이완 조직, 수평적 구조, 위계적인 구조도 있긴 있지만 이게 위계성이 엄청 낮잖아요. 교장 교감 선생님 한 차원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수평적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기준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이완 조직과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민츠버그가 제시한 전문적 관료제 속성과 연관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민츠버그 관점에서 이 학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관료제적인 특성을 서술하라고 한다면 분권화 표준화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식과 전문 기술을 토대로 권위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완 조직의 특성과 수평적 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전문적 관료제적 특성을 마치고 이제 코헨과 올젠이 주장한 그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